안녕하세요. 오늘 마셔볼 커피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과일 발효 커피에서 제가 맨 처음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었다고 했었던 바로 그 커피입니다. 요거는 코스타리카라는 이제 국가의 라모나 농장의 프루트 퍼먼테이션 에너로빅 오렌지. 네. 코스타리카 라모나 프루트 퍼먼테이션 에너로빅 오렌지 커피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100%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마시는 커피는 계속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시다 보니까 생두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로스팅 할 때 봤는데 생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뭐랑 같이 볶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농장에 그 더블 에너로빅 가공 처리를 한 트로피컬 제품이 2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라모나 FF 오렌지 80%, 그리고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더블 에너로빅 트로피컬이 20% 들어간 블렌딩된 제품입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타리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 코스타리카에 대한 특징을 조금 메인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농장 같은 경우는 라모나 농장에 있는 안드레스 깨사다 라는 농장주가 만든 커피라고 합니다. 해발 고도는 1750m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생두의 품종을 까투라랑 까투아이를 썼다고 하네요. 진짜 딱 마시자마자 천혜향, 모과, 오렌지, 솜사탕 요런 느낌이 명확하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발효치도 없고 너무 좋은 커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생두 업체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컵노트를 이제 적었는데, 아마 이게 생두 업체가 아니라 요 농장에 있는 저지분이 아마 네, 저지가 커핑 노트를 적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생두 업체에서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산지에서 커핑한 커핑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무려 그 COE라고 해서 커브 오브 엑설런트 요 등급을 매기는 저지가 커핑 점수를 매긴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요거 그러면은 컵노트도 그 저지분이 썼나 하고 쓱 봤는데 좀 한국적인 느낌의 컵노트도 있어서 산지 그 COE 커핑 저지는 점수를 매겼고 요 커핑 노트에 대한 건 생두업체에서 내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커핑 노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혜향, 이국적인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솜사탕, 클린, 스윗, 레몬 캔디, 그리고 트로피컬도 이국적인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과, 청귤, 이렇게 되게 각각의 엄청난 향미들이 적혀 있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마시면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엔 되게 고급진 커피가 아니라 되게 무슨 위스키 같은 걸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커피에서 이제 느껴지는 뭐 볶은 듯한 뭐 초콜릿 뭐 요런 향미들이 거의 없고, 저런 이국적인 뭔가 과일이나 모과 막 이런 향이 막 되게 나는데, 그게 굉장히 이 커피 진짜 특색 있고 맛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 산지 커핑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OE 내셔널 저지들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88점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88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어떤 게 의아하냐면 요게 보통 80점이 넘어가면 스페셜티라고 말들 하죠. 그리고 90점이 넘어가면 90, 막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요게 엄연히 말하면 사실 커피 이외의 것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물론 가공 처리할 때 뭐 내추럴 커피도 있고 워시드도 있고 뭐 에너로빅, 뭐 무산소 발효 이런 것들은 물론 워시드도 커피 열매를 이제 그런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효모를 첨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 이외의 것이 첨가가 되기는 했었죠.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사실 커피 이외의 과일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병행을 안 해왔었잖아요. 안 해왔었고, 에너로빅이라고 해도 커피 열매의 과육이 같이 들어가기는 해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커피에서 나온 거니까 그거 들어간 거 인정. 그러면 새로운 가공법이니까 요거를 뭐 바로 효모를 넣었든 안 넣었든, 워시드도 옛날부터 넣었으니까 요거 커핑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다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FF예요. 그러니까 fruit 뭐였죠? fruit fermentation 맞나? fermentation. 근데 뭐 fermentation이든 뭐 다른 발효든 과일, 커피 이외의 과일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요건 뒤에 완전히 이제 오렌지라고 과일을 밝혔는데, 오렌지로 가공을 했다라고 이제 명확히 칭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커핑 점수를 높게 줘서 매겨서 그 점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커피 이외의 것을 첨가하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되게 좋게 보고 오케이인데, 기존의 커피에 대한 점수를 매기던 틀을 커피 이외의 과일을 첨가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건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라면 이 점수를 몇 점이든 올릴 수 있어요. 진짜 막말로 몇 점이든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다 해도 몇 점이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뭐를 그렇게 첨가를 해서 맛을 내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기존의 틀에 있는 점수에 같이 요거를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정한다. 요거는 저는 조금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엄청 그건 안 돼, 그거는 해선 안 될 짓이야, 뭐 이것까지도 아니지만 다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수를 그대로 매기는 거는 조금 기존 커피들에 대해서 너무 좀 잔인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딱 먹어봐도 단맛도 되게 좋고 산미도 좋고 과일 그 특히 이국적인 향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네. 또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요거는 2022년 빈입니다. 그러니까 뉴크롭은 아니고 패스트 크롭. 작년 크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점차 뭐 점수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는 뭐 시장이 점점 이제 안정화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로 다뤄질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다뤄볼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가공법을 썼을 때 들어가는 뭐 과일에 대한 비용이나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같은 점수를 만약에 얘가 88점이면 88점의 커피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만약에 비슷하게 든다. 뭐 그런 품종을 뭐 관리하든 산지를 높게 가든 뭐 잘 익은 열매를 하나하나 뭐 따서 뭐 어떻게 내추럴로 잘 말려서 좋은 품종 막 이런 걸 하는 비용이 그냥 과일 첨가하는 비용이랑 만약에 비슷하게 든다고 하면은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죠. 그 같은 기준을 들고 요거 몇 점, 요거 몇 점 이렇게 매기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비용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되게 많은 처리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만약에 얘를 만드는데 엄청 저렴해요. 이런 이국적인 향을 만드는데 뭐 품종도 따로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생산 고도나 뭐 일교차 뭐 그런 뭐 화산지 토양 때루아 그런 때루아를 좋게 가져가고 막 이런 걸 안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되게 관리가 편하고 쉬운 걸로 저렴하게 얘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같은 점수를 매기는 잣대를 들이민다면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커피에 대한 결국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기존 커피에 대한 잣대랑 좀 다르게 점수를 매기던가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나는 향미는 우선 제가 가장 반한 뉘앙스가 뭐 자스민 이런 향미는 안 나요. 뭐 되게 플로럴한 뭐 좋은 스페셜티 마시면 그런 좀 자스민스러운 향이 있잖아요. 뭐 또는 뭐 좀 블루베리, 뭐 세이지 이런 향미가 아니라 너무 명확한 오렌지와 모과에 제가 좀 반했어요. 제가 모과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도 막 뭐가 있으면 그냥 막 킁킁대면서 이렇게 들고 냄새를 맡을 정도로 좋아해요. 근데 모과 향미가 너무 뚜렷한데 향이 뚜렷한데 맛까지 좋아. 이러니까 완전 저는 마시면서 취하는 거죠. 진짜 저도 커피를 진짜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셔왔는데 10년이 넘었죠 벌써. 근데 사실 긴 시간 동안 뭔가를 경험하다 보면 감탄할 일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많은 걸 이렇게 접해봤을 거고 그런 오래전부터 감탄을 막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좀 뭔가 많은 걸 접하고 거의 다 뭐 새로운 것도 안 나오고 많이 접했을 때쯤 좀 감탄에 대해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무뎠다가 요 새로운 게 나왔고 딱 마셨을 때 오랜만에 진짜 감탄을 했던 커피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진짜
요런 과일 향미가 아니라 과일 발효라고 명확히 기재된 그런 커피의 경우에는 로스팅도 좀 라이트하게 해야 된다기보다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고 추출도 조금 너무 길게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했지만 너무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 커피가 흡수한 요 과일에 대한 향미가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길게 추출하면 그 뭔가가 첨가된 가공법에 의한 향미가 아니라 애초에 생두가 자라면서 지니게 된 향미가 좀 과하게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요 과일 발효의 특징을 좀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먹어본 결과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로스팅 됐지만 좀 한 2분 30초 내외로 내려도 충분히 맛이 나온다는 거, 물론 디게싱은 충분히 해주시고요. 1, 2주 한 10일 이상 무조건 디게싱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도 디게싱 안 하고도 마셔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번외로 같이 섞인 커피는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트로피컬 더블 에너로빅. 이거는 그냥 무산소 발효만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엘파라이소 농장도 다음에 제가 좀 더 요 지금 과일 발효 커피랑 비교하면서 마셔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천천히 준비를 해보고, 난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뭔가 고급지다. 그리고 물론 입안 질감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됐기 때문에 마우스필이 좋진 않을 수는 있는데, 라이트하게 로스팅 된 거에 비해 향미가 너무 유니크하고 맛있다. 그리고 진짜 고급져요. 고급지다 라는 생각을 계속 맴돌게 하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 코스타리카 라모나 FF 오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생도를 또 요거를 기존에 구매했던 업체가 아니더라도 또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뿜뿜합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생도고 또 마지막 원두를 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없는데, 저한테 진짜 마지막이 마지막인데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도 또 찾아보면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신 느낌이랑
뭐 로스팅 자체가 다르면은 똑같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특징을 충분히 즐겨보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한 잔은 코스타리카 라모나 FF 오렌지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제 또 생도 준비해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